예, 제가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윤주석 목사님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요 근처에 사시면서 만나 뵀는데, 제가 윤주석 목사님 뵙고 굉장히 많은 위로도 받았고, 제 힘도 얻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됐냐면, 이제, 살아온 삶을 봤더니 제가 경험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미국에서 사시면서 더 좋은 목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겠다고 시골에 들어오셔서 시골에서 이제 모르는 그런 어려운 아이들도 다 키우고 하시면서 목회적으로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부모님이 오셔서 미국에서 설득도 하시고 미국에서 교회 져줄 테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라. 편안하게 와서 미국에서 하면 좋은데 왜 여기 시골에서 고생을 하냐. 부모님 너무 걱정되시니까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윤주석 목사님이 말도 안 듣고 계속 시골에서 목회하겠다고 하니까 정신병원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는 정신병원에 넣으면 못 나온대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씨름하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 그러다가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니까 기독교인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더니 정상이라고 내보내라고. 그래서 사역을 하시게 됐대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골에서 다 쓰러져 가는 집에서 거의 진짜 딴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미친 짓 한다 하는 집에서 사시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맡은 시간은 한 15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 시간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분명히 질문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눌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무 주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질문 같이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되 제가 여기서 누가 얘기했다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즉석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약 한 30분 정도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이 연구소의 미래입니다. 이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제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TV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유가 안 돼서 좀 엉뚱하게 네, 드디어 공유가 됐습니다. 한번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 제가 추려서 그냥 한 15분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의 가장 중요한 설립 목적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전체 피르케고르 작품을 번역과 출판을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일을 거쳐서 다 완결을 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글쎄요,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한 10년 안에 마무리된다는 거는 기적 같은 일 정도로 이 분량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는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문 강좌를 개설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것도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교육 강좌나 이것을 더 체계화시켜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오늘 이 컨퍼런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연구소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 기관과 협업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오석환 선교사님이 미국의 세인트 올라프와 코펜하겐 대학을 갔다 왔고요.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연구소가 국가기관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로는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이 되게 되면은 바로 이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방향은 완전 다릅니다. 외국에 있는 그런 대학 연구기관은요, 주로 학술적인 연구에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은 학술적인 영역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일반인들과 교회를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재를 개발하고, 이거를 더 확대하는 이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설립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키르케고르의 작품이 여러 분야로 나가는 건 사실입니다. 철학 분야, 뭐 심리학 분야, 문학 분야, 신학 분야 여러 분야가 있으나 저는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와 변화와 개혁을 위해 필요하다. 이걸 위해서 써야 된다. 자,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 키르케고르의 저는 원래 의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작품이 변화의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마중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진짜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 작품들은요 1800년대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란 말씀이 딩기게 달아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를 전국에 퍼뜨린다고 누가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의 언어로 4차 산업혁명에 있는 언어로 다시 재발굴하고 그것을 다시 써야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의 변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제가 키르케고르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던 이유도 그 다음 세대가 쓰는 용어가 키르케고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쓰기로 했고요. 온라인에 들어가서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키르케고르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 50대, 60대, 70대가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키에르케고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쓰는 용어고요. 젊은 사람들은 국정교과서에 있는 키르케고르라는 용어를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전체 연구소 조직은 현재 이런 식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석환 연구소장님이 계시고 이사회로 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번역연구팀, 교재개발팀, 교육팀, 총무팀으로 현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연구팀은 미국에 있는 최정인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와서 참여하고 싶어 하시냐면 저한테 늘상 얘기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 이후의 삶에 뭘 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이창호 목사님 고마워. 은퇴 이후에 좋은 일 할 수 있게 도와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장 그만두고 오시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실 만큼 같이 교류하면서 지금 번역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교재개발팀에는 현재 한균환 목사님께서 수고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혼자 못합니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너무 많고요. 또 오석환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지금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다. 이 지금 한국어로 만든 걸 다 영어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영어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시점에 라인나우 미디어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라인나우 미디어가 그렇게 큰 데인지 몰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40년 이상 이미 미디어 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런칭된 지 2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컨텐츠가 너무 좋다. 같이 한번 영상 제작하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현재 컨택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교재를 개발하는 팀들이 같이 영상 제작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교육팀은 전국의 교육을 깔고 이것을 교육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술적인 교육과 실제로 교회학교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강좌를 2개를 깔 예정인데 현재 9월부터 본격적으로 강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먼저 양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난 탁월하게 스피치를 할 수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 동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좌를 같이 열어갈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사실 중요한 회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회의가 있냐면 원래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종시에 있는 교육청 공무원과 계속 통화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사역을 좀 설명을 드렸더니 그분이 얘기를 다 듣더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비영리 법인도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활동 하려면 공익법인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공익법인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또 후원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공익법인이 되면은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와 그 공식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경력 증명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단체가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은 영어로든 한글이든 실제로 연구할 수 있는 그 경력 증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설립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연구소 조직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제가 장로교단에 장로교단 것만 뽑았는데 다른 교단도 사실 똑같습니다. 상황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 교인이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거에 비해서 봤을 때 그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요, 교회 수는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건요 가장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교회의 상황은 가면 갈수록 열악해지고 교인 수는 점점 더 줄어간다는 겁니다.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대한민국의 교인 숫자는 얼마가 될까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금 숫자의 반으로 줄을 가능성이 있다.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곳은 어디일까요? 저는 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출판사, 웬만한 출판사들 대부분 다 문 닫을 것이고요. 책을 읽는 숫자는 점점 더 줄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돌파할 것이냐.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당면 과제입니다. 여기에 젊은 분들이 있습니다. 30대 분들도 계시고 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에게 제가 재언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 현장보다 앞으로 10년 후는 더 비극적일 것이다. 그럼 이 현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저는 이 대안으로서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 텍스트와 이 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발굴할 필요성 앞에 놓여 있다. 이미 우리는 덴마크를 통해 봤습니다. 덴마크는 지금부터 160년 전에 온 나라가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100년도 지나지 않아 그 나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대한민국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반문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124개 교단에 약 8만 3천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8만 3천여 개 교회 중에서 대략 100명 이하의 교회가 약 8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6만여의 교회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이 연구소가 해야 될 과제로 저는 선정을 한 것이 바로 이 81%의 100명 이하의 교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컨텐츠로 도움을 드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고 자립을 해야 된다. 아까 송 교사님이 제가 대놓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이 캄보디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립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 80%의 교회가 자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자립해서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소 발전 전략을 여기에서 뽑았습니다. 이거 뭐 각 인정 설명이 필요하지만 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재 및 영상을 개발하는 겁니다. 출판만 갖고는 해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어야 되고요. 그 영상은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냐면요. 아까 여기에서 강사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문적으로 강의를 헌신하실 분이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강좌하는 건 전부 다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게 저기 김영현 목사님 가서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니까 바로 전화를 하셨어요. 아유, 목사님이 이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도 되겠어? 바로 후원해 주셔가지고요. 저기 캠코더는 그렇게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영상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여기 젊은 사람들은 다 온라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모든 정보와 콘텐츠를 온라인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이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다음에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는 2025년까지 온라인 강좌를 개발해서 탑재해서 다 올리는 겁니다. 물론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습 동영상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을 하는데 2026년까지 어느 정도 다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세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분야로 다 그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현재 하고 있고요. 2027년에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아마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앱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앱 개발. 이 앱을 개발을 하면은 이 앱으로도 책을 볼 수 있거든요. 동영상으로도 얼마든지 콘텐츠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IT 기업에 잠깐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제가 특허를 낸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상을 보면은 바로 답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또 특허를 등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본다 하더라도 연구소의 발전 방향은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학의 연구소는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그냥 학술만 하고 있어요. 학술만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더 행동과 존재와 실천을 강조한 키르케고르가 하늘에서 보였으면 아마 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학술만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학술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전집 번역은 2030년 정도 가서 완료하게 되면은 이건 대단한 성공이다. 네, 목표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2030년 정도 가면 전집은 번역 완료한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비전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예, 전체 출판 전략을 보게 되면요. 키르케고르는 번역서가 복명의 강화, 가명의 사상서가 있고 2차 자료, 학술서, 전문서, 입문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해서 가져온 것은 입문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지금 출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문 학술서도 좋은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번역하면 안 읽습니다. 진짜 다 적장이다. 그래서 연구소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더 전문적인 번역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성경 공부 시리즈 부분 개인 차원, 대인관계 차원, 공동체 차원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출판할 예정인데 예, 적지 않게 이거 뭐 그냥 한두 20권 정도를 기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성경 공부 교재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것을 어디에다 쓸 거냐? 교회학교는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 공동체, 웬만한 그런 모든 것까지 활용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성교사님이 굉장히 큰 비전을 사실 주셨어요. 이거를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번역하자. 번역해서 선교지에 다 갖다 뿌리자. 선교지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이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까지 실제적으로 기획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현재까지 출판된 것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긴 내용이어서 제가 나중에 혹시 질문이 들어오거나 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계보와 기존에 나와 있던 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고 유익한 2차 자료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도 구매도 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들어봤더니 서울대학교에서는 저 책 구매했더라고요. 신학대는 구매하지 않아도 서울대에서는 구매한 책이 바로 이 폭력계보학입니다. 폭력의 기원을 밝힌 책. 간단하게 그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육 전략도 이렇게 대략 세워놨습니다. 목회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목회자 및 지도자 교육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키르케고르 작품 강좌 있을 예정이고요. 여러 컨텐츠로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생각을 하고 있냐? 시를 쓰자, 시를. 키르케고르 작품으로 시를 쓰자. 그럼 시를 써서 뭐 할 건데? 예, 주변에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사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사. 예, 시를 쓰면 가사로 해서 들으면 설교는 2번 하면 저 했던 설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시집내합니다. 했던 거 왜 그래요? 그런데 음악으로 던지면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 컨텐츠 멀티 유즈로 갑니다. 컨텐츠는 하나인데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전부 다 공략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간략하게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고요. 오늘 사실은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린 건 오늘은 사실요,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연구소가 설립된 이래로 첫 컨퍼런스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저는
역사의 증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의 증인들이 보고만 듣기만 하고 간다면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역사의 증인 되신 분들은 남은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함께 뛰어드는 겁니다. 네, 함께 뛰어드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